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충남도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에 가결된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건립이 추진됩니다.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계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포착된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돌발 해충인 미국 흰 불나방이 올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적기 방제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전국 최초로 폐지됐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제의를 요구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 투표가 다시 실시돼 최종 도의회를 통과한 건데요.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자세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표결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충남도회는 24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제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폐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는데요. 충남도회는 전체 의원 48명 중 국민의힘이 32명, 더불어민주당이 14명, 무소속이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무소속 2명은 음주측정 거부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돼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네, 그동안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많은 일이 있었죠. 그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을 포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그동안 모두 4차례 표결이 실시됐는데요. 먼저 지난해 12월에 열린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했고 지난 2월에 열린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월 21일 폐지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표결이 이루어졌고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폐지안이 가결됐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은 표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도 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건립이 추진됩니다.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건데요. 산업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소유한 내포 신도시의 한 부지입니다. 이곳에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고가 들어섭니다. 개교 목표 시점은 4년 뒤인 오는 2028년. 이를 위해 충남도와 카이스트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고가 있는 곳은 부산 단 한 곳뿐. 내포 캠퍼스는 전교생 약 240명 규모로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41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올해 용역비 5억 원이 정부 예산에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충남의 인프라와 카이스트의 교육, 연구 역량 결집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인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엔 카이스트 부설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도 문을 엽니다. 영재고를 시작으로 카이스트 학부와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계와 함께 모빌리티 생태계 혁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충남도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전국 1위, 자동차 산업 규모 3위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첨단 산업 핵심 지역입니다. 영재학교와 연구원은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서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육 여건 향상도 기대됩니다. 오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도 추진되는 만큼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글로컬한 그러한 인재 양성들이 배출된다고 한다면 우리 내포 신도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더딘 내포 신도시. 미래 첨단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가로림만에서 올해 처음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이 포착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서산 태안환경교육센터가 가로림만에서 점박이 물범 4마리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점박이 물범을 육지에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먹이가 풍부해 점박이 물범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점박이 물범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점박이 물범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흰 불나방이 올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올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를 고려해 미국 흰 불나방 성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흰 불나방은 수목에 줄기만 남기고 잎을 모두 먹어치우며 농작물로 유입돼 산란하는 등 큰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약재를 5월 둘째 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하는 등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이 다음 달 8일 서산에서 운항을 앞두고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강원도 속초에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속초항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국제 크루즈선이 3차례 더 들어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속초항이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초항 입구에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8만 2천 톤급 호화 여객선으로 전장은 무려 285m에 달합니다. 올해 첫 속초항에 들어온 국제 크루즈를 막기 위해 신명나는 풍물패 공연이 펼쳐집니다.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도 이를 맞는 환영객도 모두 들뜬 모습입니다. 미국 선적 국제 크루즈가 속초항에 들어온 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를 포함해 속초항에는 올해 4차례 국제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해 일본 내 주요 항구 도시를 거친 뒤 19일 속초항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국적인 승객 1000여 명은 이날 속초와 고성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국제 크루즈는 오는 9월과 10월 모두 3차례 더 입항할 예정인데 강원도와 속초시는 크루즈 유치로 연간 1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승객분들이 오시면서 지역에 소비하는 지역 소비 효과가 있겠지만 크루즈가 좀 더 이제 장기화되고 좀 육성됨으로써 이제 연관 산업들 예를 들면 선용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크루즈 연관 산업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속초항이 크루즈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 입항한 크루즈는 204척, 관광객은 27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부산과 제주로 몰렸고 속초항은 비중이 3%에 불과했습니다.
크루즈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대형 쇼핑몰이나 면세점 부족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크루즈선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어떤 지역의 어떤 관광 동선을 구축하는, 예를 들면 넓게는 이쪽 수도권까지 연결하고 가깝게는 우리 강원도 내의 그 다양한 관광 요소들, 특히 이제 가을이라든가 여름철의 어떤 서핑이라든지 단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폭넓게 좀 꿰가지고 제주, 부산 등과 함께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로 떠오른 속초항.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 크루즈 관광객을 올해 50만 명, 내년에는 8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LG 헬로비전 영동방송,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 보도가 2024 케이블TV 방송 대상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지난 19일 콜레도 호텔에서 2024 케이블TV 방송대상을 개최했습니다. 케이블TV 방송대상은 지난해 방송된 프로그램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지역 채널 작품상 보도 분야에선 농어촌 의료현실 실태 연속 보도, 원곡동 보고서, 이태원 참사 1년, 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LG 헬로비전 영동방송의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 보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추적한 기획보도물로 지방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도 의료 대란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그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의료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보도가 일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실태를 좀 조명을 해서 이를 좀 해결하는 공론화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동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비 잘해서 지역민에게 필요한 보도 영상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회 총선에서 서산 태안선거구 첫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서일종 국민의힘 당선인이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했습니다. 성 당선인은 방송을 통해 당선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국정활동 계획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2028년 서산공항 개항과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서산 의료원 중축과 천수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성 당선인의 이야기는 헬로 이슈 토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대전 충남본부는 지난 23일 충남 지역 주요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63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재 불량과 후부 반사시 미부착 또 훼손이 각각 14건과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구기자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철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평균 기온이 지난해 빠르게 상승해 병해충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주기적인 예찰과 함께 병해충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를 사용해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군이 제1회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보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반려견 소품 만들기와 위생미용 체험, 무료 기초 건강검진 서비스 등이 진행됩니다. 또 유기견 입양 상담과 무료 간식 나눔 행사, 장기자랑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는 27일 홍성군 홍보급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